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 주식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종목이 조금 많습니다. 이루다님이 리드코프 분석 요청과 펌우희님이 유진투자증권 보유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셨고요. 짱구님은 영우 DSP 종목을 문의하셨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었지만 최대한 요약 정리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시죠. 주식회사 영우 DSP입니다. 시가총액 1284억에 코스닥 836위인 비교적 소형 주식입니다. 2004년에 설립되어 사업 운영 경험이 오래된 편은 아니지만 LCD와 OLED 검사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등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다만 오른쪽 파란색 줄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배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DSP는 매출액 변동이 너무 큽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던 코메론 같은 경우 600억 매출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영우 DSP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큰 편입니다. 2020년에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 총계도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크지만 2020년에 크게 상승합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그동안 단기 순손실의 영향으로 낮은 편입니다. 영우 DSP는 2021년 1분기에 수익을 기록합니다. 이번 수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년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77억인데 1분기 3개월 동안의 당기순이익이 74억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상승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률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비교적 높은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고 유보율이 낮아서 재무적으로 안정성은 낮지만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앞으로 재무 안정성이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영우 DSP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액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7년 수출액이 2020년과 비교해보면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사업 보고서에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가 공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우 DSP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우 DSP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DSP의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SKT와 로봇 관련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의료용 돌봄 로봇 시장에 진출 뉴스가 나옵니다. 로봇 산업과 의료 쪽에서 발전은 미래 성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54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5%대 수준입니다. 2분기 들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우 DSP는 2020년 초보다 주가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2021년에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아마 좋은 내용의 공시가 있기 전부터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알고 매수를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황금 거북이 4가지 기준으로 영우 DSP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우 DSP는 2020년에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1분기에도 수익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물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한 주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21년부터 개선되었지만 조금 높은 수준이고 유보율이 그동안 올렸던 회사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배당 지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배당 지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영우 DSP는 제조부터 검사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함께 다가오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 2분기 실적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시가총액 4,359억에 코스피 393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형 주식입니다. 1954년에 설립되어 오랜 사업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황금 거북이 주식 59일차 영상에 올렸으며 3월 27일 매수 금액은 3,800원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500이 넘고 좋아요도 100%를 기록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 주식 001차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서 재무제표는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과 최근 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매출액은 8천억, 9천억 수준입니다. 모두가 어려웠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된 2020년에는 1조 4천억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도 크게 개선됩니다. 2021년 3월 1분기에도 매출액이 여전히 좋은 상태이며 당기순이익도 높아졌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 공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역시 좋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PER과 PBR은 여전히 낮아 저평가된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황금 거북이가 유진투자증권을 다시 매수해야 한다면 얼마에 매수를 할까요?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은 4,300원, 2차 지지선은 3,9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증권회사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업종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낮아진 은행 금리로 인해 회사 월급만으로는 재산을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1번 내용과 연관되어 주식 예탁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 매출액 증가로 연결됩니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처럼 대형 증권사가 아닙니다. 지점도 많이 없어서 시장 점유율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증권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배당금은 지급하지만 배당률이 조금 낮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증권 주식들과 비교해보면 시가 배당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시가총액 2,594억에 코스닥 424일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리드코프를 대부회사로 알고 있지만 석유 사업과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빨간 줄로 표시한 배당 수익률은 8%가 넘는 고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드코프 역시 황금 거북이 주식 51차 영상에 높은 고배당을 지급하는 대부업 배당주란 이름으로 3월 16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댓글이 하나도 없지만 조회수는 유진투자증권보다 높은 7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매수 당시 주가는 7,680원입니다. 황금 거북이 주식 001차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다시 보지 않아도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좋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매수한 3월 16일 7,000원대는 2020년 초의 주가 수준일 때입니다. 지금은 고점 대비 16% 하락한 상태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은 8,600원, 2차 지지선은 7,800원입니다. 참고로 이동평균선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동평균선 121선이 이동한 주가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리드코프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드코프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 같은 경우 유가가 떨어질 땐 찔끔찔끔 내리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귀신같이 올라가는 마법의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 사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재무제표에서도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을 11년 연속하고 있고 독특하게도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6월 28일까지 리드코프 주식을 보유한 시청자분들은 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겠네요. 2020년에 800원을 배당하는 등 높은 배당 매력이 부각된 회사입니다. 리드코프는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대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전염병이 델타 변이가 되어 확산 중이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드코프는 자산이 많은 회사입니다. 현재 당기 순이익도 높아서 PER이 낮고 PBR 역시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은행 및 증권업종과 비슷하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황금 거북이 기준인 100% 미만은 아니지만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 이미지가 대부업으로 굳혀져 있고 석유 사업과 소비자 대부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영우 DSP에 대해 황금 거북이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좋은 뉴스와 공시가 나오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은 좋아 보이지만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 안타깝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2분기 실적을 확인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고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투자 예탁금도 증가하고 시장에 풀린 돈도 많습니다.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 증시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성장하면 증권주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증가하는 좋은 모습도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은 규모의 증권회사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새로운 시장 악재가 없다면 코스피와 함께 성장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드코프에 대해 황금 거북이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업은 불황 속에서 수익을 보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금을 11년 연속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이지만 이동평균선 121선 아래로 내려오면 황금 거북이도 추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위의 주식 분석은 모두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매수와 매도 단추를 누르는 본인의 책임이며 주식에 대해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 좋은 주식을 찾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